안녕하십니까. 신호 및 시스템, 즉 Signals and Systems 과목을 담당하는 김용관 교수입니다. 먼저 본 강의의 교과서를 소개를 하면은 동일한 제목의 저자는 알란 V. 오펜하임 외 2인으로서 피어슨이라는 출판사로부터 출판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책은 또 다른 출판사 프렌티스 홀이라는 회사에서도 출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ignals and Systems, 즉 신호와 시스템이라는 것이 다루는 영역은 어떠한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즉 어떠한 시스템이 존재를 하면은 이 시스템에 입력이 있겠고 또 출력이 있을 겁니다. 인풋과 그 다음에 아웃풋 시그널 이 존재를 하겠죠.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입력과 시스템과 아웃풋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다루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예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자동차의 운전자가 입력을 하고 그 입력한 반응에 따라서 자동차가 출력으로서 속도도 변화가 되고 방향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기계적으로도 이러한 자동차를 예를 들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예로서 우리가 마이크, 증폭기 이런 하나의 간단한 전기 전자적인 또는 물리적인 시스템도 하나의 시스템과 입력, 출력, 즉 사람의 말소리가 입력으로 전가가 되고 시스템으로서 어떤 증폭기가 되겠고 증폭된 신호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형태의 신호와 시스템과의 관계는 우리가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호와 시스템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말은 명확하게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수학적인 표현 방법을 이용을 하여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의 한 도구로서 수학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의 형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의 형태로서 Continuous Time Signal, 즉 이러한 수학적인 표시를 이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예로서는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가 있을 겁니다. 아날로그 시계.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신호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형태의 신호가 되겠죠. 두 번째로서는 디스크리트한 형태의 신호로서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러한 표기법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호의 형태로서는 디지털 신호가 표현되는 디지털 시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시계는 첫 번째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이 값은 존재를 하지 않아요. 1초당 하나씩 표시가 되는 디지털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시계는 가장 기본적인 클락 단위로 순서가 있는 신호가 되겠고, 그 사이에 중간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한 디지털 또는 디스크리트한 신호는 우리가 컴퓨터에도 저장할 수가 있겠죠.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겠고, 따라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에서 저장할 수도 있겠죠. 이에 반해서 Continuous Time Signal 또는 아날로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아날로그 시그널은 우리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증폭기에 증폭률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다이아를 돌려서 정확값을 맞춰야 되는데 매번 그 신호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죠. 따라서 우리가 Discrete Time 시그널에서는 규격화가 가능할 테고, 동일한 품질의 어떤 일관된 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동일한 신호를 다시 재생해봐라 그랬을 때 저장도 불가능하고 아날로그 디바이스로서는 상당히 재생하기가 곤란한 형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신호의 에너지와 파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호의 instantaneous power, 즉 순간 전력이죠. 파워, 전력.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전류는 R분지 V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R분지 V의 제곱으로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시간에 따른 함수로서 계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라고 치면은 결국은 이렇게 변동되는 어떤 형태의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파워를 이용을 해서 기준되는 시간으로부터 어떠한 T1이라는 신호로부터 T2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 적분된 값이 바로 전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파워는 어떻게 될까요? 평균 파워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값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토탈 에너지를 요 밑변으로 나누게 되면 평균적인 파워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호의 변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즉 신호의 변형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시간 영역에서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즉 타임 시프트. 타임 시프트라는 하나의 변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간 영역, 즉 인디펜던트한 시간 영역에서의 continuous인 경우는 t, discrete인 경우에는 n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영역에서 존재하는 신호의 변형의 한 형태로서 시간 영역에서의 이동, 즉 shift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어떠한 discrete, 즉 n 신호가 존재할 때 이 신호의 기준점이 0이라고 합시다. 이 신호를 오른쪽으로 n0만큼 이동한 신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xn 신호를 알고 있고, 이것이 오른쪽으로 n만큼 n0만큼 이동을 시켰을 때 그 이동된 신호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라 라고 했을 때는 바로 xn-n0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가령 xn-n0에서 n 대신에 요 n 도메인 내 신호이기 때문에 n 대신에 n0를 입력을 시키게 되면은 x0가 나오죠. 즉 이 n0에서의 높이 값은 요 값이 이제 출력으로 나오겠습니다. 그 값은 바로 n을 n0라고 넣었을 때 결국 이것이 0가 되죠. 즉 x0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즉 x0라는 것은 바로 이 값이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죠. 결국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n0만큼 이동했을 때는 요 n 대신에 n-n0를 대입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 xn이라는 신호를 오른쪽으로 n0만큼 이동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ontinuous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것이 바로 0에서의 높이 값이죠. 가령 그것을 t0만큼 이동을 시켰습니다. 여기서는 t0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t0만큼 이동을 시켰어요. t0만큼 이동을 시킨 신호의 표기법은 xt-t0가 되겠습니다. 가령
x t-t0에 t 대신에 t0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높이 값이 뭐랑 같죠? x0 값하고 즉 요 높이 값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를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t0만큼 이동한 신호의 수학적인 표기법은 x t-t0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인 t 도메인, 즉 시간 도메인에서 우리가 타임 리버설이라는 변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되는 어떤 시점 0로부터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뒤바뀌는 그런 변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뀐 신호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원래 오리지널 신호가 xn이라고 할 때 이 바뀐 신호는 x-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위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라고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5 위치에서의 높이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n 대신에 마이너스 5를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은 n 대신에 플러스 5를 대입을 해보죠. 지금 플러스 5, 5에서의 n 대신에 5를 집어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x 원래 마이너스 5 값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5 값은 오리지널에서의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우리가 5에서 마이너스 3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영역에서 continuous 신호 xt의 타임 리버설 신호는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t를 하면은 역시 이렇게 뒤바뀌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신호의 수학적인 식을 이용을 해서 변형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리지널 신호의 O 위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다. 즉 x O는 마이너스 3이죠. 여기서는 x t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한번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5, 즉 x 마이너스 5 x 5가 되고 이 x5 값은 아까 여기서 살펴봤듯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즉 마이너스 5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대칭되는 신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다른 시간 영역에서의 변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간 영역에서의 변형 중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타임 스케일링, 즉 우리가 신호를 이렇게 압축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잡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 수도 있고 시간 영역에서 잡아 늘려서 이렇게 풍퍼짐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XT라는 오리지널 신호를 우리가 이렇게 압축을 시키고 싶다. 즉 여기서는 XT 대신에 XET의 신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예를 들어서 이 값이 1 위치에서 이제 제로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압축된 신호를 우리가 XET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T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제로가 되죠? 1이 아니고 T 대신에 2분지 1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X 2 곱하기 2분지 1 즉 X 1 오리지널 신호에서 X1 값이 바로 제로가 되죠. 따라서 2분지 1에서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호를 잡아 늘린 시간 영역에서 잡아 늘린 형태의 신호는 우리가 X 2분지 T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에 2가 되면은 T에다가 2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X 2분지 2 그때 이것이 바로 X 오리지널 신호에서의 X1이 되겠죠. X1 값은 뭐였죠? X1 값은 그 높이 값이 제로죠. 즉, 이 값은 이때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그때 높이 값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호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잡아 압축시키고 늘리고 하는 이러한 변형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압축시키는 compressed 신호의 형태는 알파 t라는 이러한 도메인 파라미터를 알파의 값이 1보다 크게 되면은 그 알파 분지 1만큼의 축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압축이 일어나고 알파가 1보다 작게 되면은 즉 2분지 1이라 그러면 2배가 그 역수에 해당하는 만큼 늘어나는 그러한 형태의 신호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 신호, 즉 periodic 신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기 신호란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신호의 변형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즉 어떤 신호, 오리지널 신호 XT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신호 XT 플러스 라지 T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떠한 신호가 되느냐 하면은 왼쪽으로, 이거는 즉 마이너스 라지 t, 이런 형태의 신호가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t만큼 이동을 하는 그러한 신호가 원래 오리지널 신호하고 동일하다. 모든 t에 대해서 동일하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요 지금 xt 신호를 왼쪽으로 마이너스 t만큼 이동을 했을 때 정확하게 원래 오리지널 xt 신호하고 일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만약에 xt 신호가 주기 t의 주기를 갖는 주기 신호다라고 했을 때 이 신호를 왼쪽으로 마이너스 t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원래 신호하고 동일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t가 아니고 마이너스 2t만큼 타임 시프트 이동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t 또는 오른쪽으로 t만큼 이동해도, 즉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오른쪽으로 t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일치를 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일반화 시켜서 이 n이라는 어떠한 정수 n이 0일 수도 있어요. 0이면은 자기 자신이 될 테고, 어떠한 라지 t의 즉 주기의 배수가 되는 어떠한 이동을 하더라도, 정수배 이동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최소한의 이동량, 즉 여기서는 ET가 아니고 T가 되겠죠. 그보다 더 작은 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해서 일치하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이것을 우리가 기본 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의 배수, 즉 기본 주기 T0의 배수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어떤 신호의 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즉 첫 번째 요 T0, 요것이 바로 T0 값, 즉 Fundamental Period T0 of XT가 바로 가장 T 중에서는 작은 값을 우리가 기본 주기 T0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even 그리고 odd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ven 즉 짝수 신호, 그 다음에 odd 즉 홀수 신호란 무엇이냐? 먼저 even 신호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A와 같은 형태의 신호로서 기준점 0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신호를 even 신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신호의 변형으로서
타임 리버설을 배웠습니다. 타임 리버설은 x t 대신에 x 마이너스 t를 하게 되면은 타임 리버설이 발생을 변형이 되는데, 이 x 대신에 x 마이너스 t를 하게 되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즉 타임 리버설을 하더라도 오리지널 신호하고 같게 되는 그러한 경우라고 치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뒤바꿔도 오리지널 신호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신호인 경우에 있어서는 타임 리버설을 하더라도 오리지널 신호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우리가 even 시그널 또는 짝수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짝수 신호는 결과적으로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드 신호, 즉 홀수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홀수 신호는 그림 B와 같은 신호로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러한 신호를 우리가 홀수 신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홀수 신호는 타임 리버설을 하게 되면은, 즉 x 마이너스 t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즉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타임 리버설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호가 바뀐 형태가 되겠죠. 위아래, 즉 위아래를 바꾸게 되면은 같아지는 정확하게 위아래, 즉 x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뒤바뀌는, 즉 부호가 바뀌는 그러한 형태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드 신호는 좌우로 바꿔주고 위아래로 2차적으로 또 바꿔주게 되면 원래 신호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x-t가 오리지널 신호의 부호가 바뀌는 그러한 신호하고 일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특성을 갖는 신호를 홀수 신호 또는 오드 시그널이라고 하고, 이 신호의 특성은 이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인, 즉 이 점과 연결을 했을 때 이 점하고 서로 대칭인, 그런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인 또는 이 점과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인 그러한 특성을 갖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even 신호와 odd 신호에 대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임의의 신호를
even 신호와 odd 신호로 분리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걸 뒤바꿔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신호도 우리가 even 신호와 odd 신호로 분리해낼 수 있고 even 신호와 odd 신호로서 어떠한 신호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호라는 것은 지금 any signal은 even 신호도 아니고 odd 신호도 아닌 어떠한 임의 모양의 신호를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임의 모양의 신호를 even 신호와 odd 신호로 분리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또는 even 신호와 odd 신호의 합으로서 어떠한 신호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주 커다란 새로운 시사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신호도 우리가 좀 다루기 쉬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또는 규격화된 even 신호와 odd 신호, 즉 기본적인 어떤 특성을 갖는 우리가 다루기 쉬운 신호들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이 Signals and Systems 과목에서 상당히 커다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잡한, 컴플렉스한 어떠한 임의의 신호를 단순하고 또는 규격화된 또는 그 특성을 우리가 충분히 아는 또는 우리가 다루기 쉬운 그러한 신호들로 분리해낼 수 있다. 이 다루기 쉬운 또는 특성을 알고 있는 신호들은 우리가 다루기 쉽다 또는 매니지하기 쉽다, 조작할 수 있다. 이러한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향후 도용을 해서 어떠한 복잡한 신호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호들로 표현함으로 해서 결국은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하고 싶다라는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복잡한 것들은 단순한 것들로 첫 번째 단순한 거, 두 번째 단순한 거 이렇게 단순한 것들로 표현하는 이러한 접근법, 이러한 접근 방법을 본 Signals and Systems에서 채용하는 어떤 접근법의 한 일환으로서 이러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면은 어떤 임의 신호에 어떤 임의 신호에 even 파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even 파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임의 신호의 오드 파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even 파트와 odd 파트를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리지널 신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임의 모양의 신호를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모양의 신호라고 얘기를 합시다. 삼각형과 같은 1일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인 그런 어떤 신호. 그러면 이 신호를 왼쪽으로 뒤바꾸면 타임 리버설 을 하게 되면은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된 신호고 그것을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xt 플러스 x 마이너스 t를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될 테고 그것을 2분지 1 반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2분지 1이 되겠죠. 동시에 오드 신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떠한 임의 신호로부터 오드 신호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어떤 임의 신호에 아까 원래 오리지널 임의 신호가 이런 모양의 신호였는데 이것에 타임 리버설을 해주고 그것을 빼줍니다. 결국은 빼준다는 건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즉 이렇게 된 신호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2분지 1은 이렇게 될 테고 다시 한번 그림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의 even 파트와 odd 파트가 되겠죠. 결국은 이러한 even 파트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을 테고 원래 오리지널 신호는 어떤 형태였나 하면은 1이었죠. 이러한 xt 신호로부터 이것은 even 신호도 아니고 odd 신호도 아니었던 신호를 우리가 even 파트와 odd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두 개의 신호 even 파트와 odd 파트 신호를 더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 오리지널 xt 신호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왼쪽에 이 신호와 왼쪽은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지고 오른쪽은 2분지 1서부터 1까지 또는 2분지 1서부터 1까지 되는 신호가 더해지면서 1서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오리지널 신호를 재구성해낼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개의 even 파트와 odd 파트를 더하게 되면은, 즉, 이거를 더하게 되면은, 이것과 이것이 상쇄가 되면서, 2분지 1 xt와 2분지 1 xt가 더해지면서 xt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의 신호는
even 파트와 odd 파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어떠한 임의 신호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인 even 신호와 odd 신호로 재구성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째 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